이름만으로도 마음을 달뜨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뜨겁고 건조하지만 푸른 바다의 기억을 간직한 아타카마부터 차갑고 거칠지만 들끓는 화산의 흔적이 남아있는 파타고니아, 어떤 모르는 행성에서 보는 풍경 같아. 그리고 밤마다 우주의 별들이 쏟아지는 우유니까지 자연을 사랑하고 탐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떠난 남미 여행. 누군가 막 꾸다만 꿈 같은 그런 풍경이에요. 지금 그곳으로 출발합니다. 남미는 참 먼 곳입니다. 직항이 없어 멕시코를 경유해서 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그렇게 도착한 칠레 산티아고, 저희가 이 먼 곳까지 날아온 이유, 칠레 최남단 푼타 아레나스에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남미 대륙 서부,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칠레는 위도에 따라 사막, 아열대, 온대 등 다양한 기후를 보입니다. 특히 남부는 춥고 찬 한랭 기후가 그 특징입니다. 그 중심 도시가 바로 푼타 아레나스입니다. 남극의 관문으로 유명한 이 항구 도시는 과거 마젤란 해협으로 번영을 누렸던 곳입니다. 바로 이 해협을 발견한 포르투갈 태생의 스페인 항해가 페르디난드 마젤란, 그는 항신료 제도로 가는 서쪽 바닷길을 찾아서 항해하다가 폭풍우를 피해 이곳 푼타 아레나스에 우연히 들렀던 것입니다. 이곳이 푼타 아레나스고 마젤란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래서 대항해 시대를 이야기하기엔 아주 적합한 장소죠. 왜냐하면 대항해 시대는 1492년 콜럼버스가 문을 열었고, 그리고 마젤란 시기에 정점을 찍습니다. 파나마 해협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이 마젤란 해협이 중요한 태평양으로 가는 통상로였어요. 그래서 파나마 해협이 생기고 나서는 이 푼타 아레나스가 한적하고 아주 쓸쓸한 항구 도시가 된 거죠. 하지만 당시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마젤란 해협의 발견은 세계사의 새로운 장을 연 사건이었습니다. 태평양이라는 바다가 세계사에 편입되기 시작한 것이죠. 다섯 척의 배와 265명의 선원으로 출발했던 마젤란 선단은 3년간의 세계 일주를 끝내고 단 한 척의 배와 18명의 선원만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항해 도중 마젤란도 필리핀에서 죽지만 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최초로 증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그 용맹함과 그 모든 불굴의 정신을 갖고 밀어붙였던 마젤란이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개인의 이득을 위했던, 더 넓은 그걸 위했던, 어쩌면 그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인간의 어떤 욕망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것은 세계사를 바꿀 수가 있죠. 그것이 인간이라는 종이라는 아주 독특한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바다엔 마젤란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해협 한가운데 떠있는 이 마그달레나 섬에 있죠. 섬에 도착하자마자 여행자들을 반기는 이들입니다. 바로 이 섬의 주인 마젤란 펭귄이죠. 남반구에만 16종이 서식하는 펭귄은 날지는 못하고 고추 써서 걷는 바다새입니다.
그중 마젤란 펭귄은 가슴에 있는 두 줄의 검은색 띠로 구별합니다. 사람 구경을 많이 해서인지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다지 개의치 않습니다. 서 있는 신사라 그러잖아요. 새 중에서 저렇게 저렇게 새들이 똑바로 설 수 있는 저런 게 드문데, 저게 이제 다리하고 몸체가 보통 동물들은 이렇게 보면 개를 생각해도 척추뼈하고 다리가 수직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만나는 게 수직으로 만나는데, 이거는 몸통하고 다리가 수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처럼 이렇게 똑바로 설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다리에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펭귄이 롱다리라는 사실이죠. 무릎을 구부려 몸속에 감추어 놓고 있는데, 그 다리를 쭉 펴면 평균 키가 1.5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얼음 위에 사는 남극 펭귄들과 달리 초지에 땅굴을 파 둥지를 만드는 마젤란 펭귄. 이들에게 섬은 지상 낙원입니다. 근데 가장 좀 의아스러운 거는 이렇게 날지 못하는 새잖아요. 상당히 덩치도 크고, 이건 지금 거의 오리만한데, 날지 못하는 새 있으면 원주민들이 다 잡아먹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멸종한 새들이 많은데, 날지 못하는 새들은. 근데 이 펭귄이 왜 날지도 못하고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 하면, 고기가 맛이 없대요. 고기가 맛이 없어서 인간들이 안 잡아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향신료 무역을 할 새로운 백기를 찾고 싶었던 항해가 마젤란.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이 좁다란 해협은 그가 발견한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계속되는 탐험은 푼타 아레나스를 떠나 파타고니아의 절경이 숨겨져 있는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으로 이어집니다. 남미 대륙에서도 남쪽 끝자락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걸쳐 있는 파타고니아, 그중 안데스 산맥 서쪽 칠레의 파타고니아 산악지역은 빙하기에 형성된 다양한 지형이 펼쳐집니다. 특히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은 남미 최고의 절경으로 꼽히는 곳이죠. 크기가 우리나라 제주도 면적의 1.2배나 됩니다. 그 넓은 땅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그레이 호수입니다. 빙하가 녹아내린 청정한 호수는 그야말로 이곳 대자연의 빛깔이 그대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느낄 수 없지만 지금 지구는 빙하가 육지 면적의 약 10분의 1을 덮고 있는 빙하 시대입니다. 빙하기 중에서도 비교적 따뜻한 기후인 간빙기죠. 만년 전에 시작된 홀로세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기후가 유지되고 있죠. 그 사이 인류는 대약진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저서 보면 아마도 수십 메다 정도의 빙하가 덮여 있지만은, 년 전에 그 마지막 빙하 극대기에는 그 이쪽에 1km 이상 빙하가 덮여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빙하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깎여서 이 지층들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것은 빙하가 지배하는 거대한 땅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칠레의 그 파타고니아의 랜드마크처럼 유명한 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관광으로 봐도 놀랍고 아름답고 장엄한 풍경이죠. 근데 이거 조금 지질학적으로 좀 보면 그 이상으로 1억 년 동안 있었던 지질 현상의 그 한 단면을 이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거죠. 이제 직접 이곳 지형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빙하를 만나러 갑니다. 이쪽에 그레이빙하가 이제 녹아서 이제 요 그레이호, 그 굉장히 큰 빙하호가 형성되어 있는 데서이죠. 그레이빙하는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에 있는 12개 중 규모가 가장 크다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학습탐사대인 자연과학 세상 대원들과 함께 호수로 나가는 보트에 몸을 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레이 빙하가 모습을 드러내고 그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 조각 빙상들이 떠다닙니다. 파타고니아 빙하를 대표하는 그레이 빙하는 길이 27km, 폭이 5km나 됩니다. 이런 거대한 빙하가 형성되는 빙하기는 이산화탄소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생대, 석탄기 때 대규모로 그때 양치식물 군락들이 굉장히 컸는데 그 양치식물들이 급격하게 그 토사에 묻혀서 곧장 그 분해되기 전에 토사에 다 묻혀버린 거예요. 분해 안 됐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것이 그 식물체들은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이산화탄소가 암 속으로 매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대기 중으로 올라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식물 덩어리만한 이산화탄소들이 대기 중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러면 지구에 갑작스러운 빙하기가 올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대기와 대양, 대륙을 순환하며 기온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그에 따라 빙하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거죠. 결국 기후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가 산소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온난화의 주범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거든요. 지금 한 400ppm쯤 되어갖고 굉장히 그 전 인류가 온난화 문제로 아주 심각해졌는데 실은 중생대 때는 지금 신생대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거의 5배나 높아요. 그러다 보면 이산화탄소 높으면 대기 중에 온실 효과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온실 효과에 의해서 남극에 있는 대륙 빙상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중생대 때. 근데 이제 신생대 와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조산운동이 일어나고 히말라야 산맥하고 안데산이 높아지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신생대 남극 빙하의 시작은 남극 대륙이 주변의 대륙과 분리돼 고립된 섬이 되면서 차가운 남극의 바닷물이
전 세계 바다를 순환하며 시작됩니다. 신생대 에오세 때 3,500만 년 전부터 남극의 빙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점점 가속되면서 남극 빙하가 완전 대륙 빙하로 바뀌고 그 다음에 250만 년 전부터는 북극해하고 그린랜드가 빙하로 덮입니다. 그래서 최근 200만 년 사이는 지구 역사상 그 유례가 드물 정도로 아주 지구가 꽁꽁 언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온난화를 걱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에 의한 팩타입니다. 소위 하스카된 석탄 연료를 산업혁명 이후로 다시 그걸 불태우면서 석탄이라는 암석 속에 갇힌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온실 효과가 짧은 시간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온난화를 걱정합니다. 46억 년 전 지구 생성 이래로 수많은 온난기와 빙하기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구가 대기와 해류를 순환시켜 스스로 에너지의 균형을 이뤘던 거죠. 이 순환에 인류가 끼어들면서 생긴 지구온난화. 과연 지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